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베트남 장모님에게 전원주택을 선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저의 와이프를 베트남 맞선장에서 제가 만났고, 그리고 제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진짜 삼고초려 하듯이 제 와이프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이 구애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그 구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이 저희 장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나 뵀을 때 이제 통역사와 장모님 그리고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통역사가 저를 대변을 많이 해줬어요. 대변을 많이 해줬고, 근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몰라요. 내가 이 한마디를 했는데 남자 통역사가 다양하게 좋게 좋게 이제 베트남 말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장모님께서 이제 웃으면서 저한테 그때 하셨던 말이, 만약에 우리 딸이 한국에 가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신랑들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흐뭇하게 우셨어요. 웃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와의 이 장거리 데이트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장인 어른이 그 해에 돌아가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혼식만 하고, 전통 결혼식은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전통 결혼식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와이프가 한국에 왔고, 그러면서 이제 신혼부부로서 이 좌충우돌 같은 뭐 해프닝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과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당연히 그냥 뚜껑이 딱 열리면서 따다다닥 거리면서 좀 다툼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귀한 손님이다. 귀한 손님이 나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아내가 홀몸이 아니었어요. 홀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아내가 저를 또 이렇게 만나러 한국에 왔고 한국에 생활하기 때문에 나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국빈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다툼이 있었지만 와이프가 머리 아프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는 여기서 결말을 보려고 아마 더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딱 듣고 나서 알았어, 그럼 오빠가 얘기 안 할게 하고서는 이제 나갔죠. 나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아내하고 이 아내의 마음이 좀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한 후에 제가 대화를 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러한 게 서운했고 이러이러한 게 못마땅했다. 와이프도 와이프 입장에서 얘기했고 나도 나의 입장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런 건 서로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풀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크게 뭐 다투고 싸우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아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우리 와이프 가족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게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누가 말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내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저도 이렇게 따라갔던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코로나. 예,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게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25평 자이 아파트를 전세를 2억 1천에 제가 내놨는데 그때 당시 전세가가 1억 6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 정도의 돈을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한번 마련해 보겠다 해서 진짜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미치겠다. 어쩌겠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장모님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장모님 댁이 대지가 되게 넓어요. 대지가 넓고 그리고 이제 집은 좀 많이 노후가 됐단 말이죠. 노후가 됐는데 장모님이 그러면은 여기 땅을 담보로 내가 5천만 원을 해서 주겠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죠. 진짜 막 동아줄이 탁 내려왔을 때 그 동아줄을 딱 잡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절차도 막 복잡한 거예요. 그 대출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한국이랑은 달라요. 한국은 뭐 그때 변동금리 뭐 4% 5%대였는데 거기는 막 9% 10%대의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거는 필요 없고 오빠가 어떻게든 한번 알아볼게 하고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보험 영업도 엄청 잘 됐고 이제 국제결혼 이게 풀려가지고 이제 국제결혼 운영했던 것도 어느 정도 잘 돼서 제가 그 받아야 될 돈도 제가 좀 받고 빌려줬던 돈도 좀 받고 해서 그 5천만 원을 한 4개월 상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세입자한테 제가 지급을 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없는 살림인데도 한국의 사위한테 또 이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장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가 되면 집을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내년쯤에 이 전원주택 공사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상가 건물에 대한 융자도 다 틀어막고 하면 빚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제가 올해 강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장모님을 제 어머니라 생각을 해요. 제2의 제 어머니. 왜냐면은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게 된 것도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저희 장모님, 그리고 우리 와이프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 됐잖아요,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강행을 한 것도 어머님이 내년 돼서 뭐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장모님이 당뇨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다리도 좀 많이 불편하세요. 다리도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제가 아팠어요.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오면 진짜 막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반겨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먹을 수 있는 걸로 항상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탄산수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냉장고에 탄산수, 뭐 제로콜라 이런 것도 사다 놓으시고 항상 이제 그런 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장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강행을 무리하더라도 제가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장모님이 막 구설땀을 흘리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제 공사 현장에 막 분진 떨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확 쓰르시면서 막 소녀처럼 막 웃으세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비 와도 물 넘칠 일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트남은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막 와서 막 장마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게 점점점 차올라요. 차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 오빠한테도 그 얘기는 했어요. 이거를 올려라, 집을.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모님도 이제 비 와도 넘칠 일 없다. 예, 넘칠 일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한 45평 정도 되는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한 55평 정도 되는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만 한 2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실, 주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용도실처럼 아파트,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세탁 시설도 있고, 뭐 건조 시설도 있고, 거기에 뭐 이제 수납장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진 뭐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요번 여름 방학에 제가 가려고 했지만, 애기 엄마도 이제 몸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리고 뭐 집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한 12월 정도면은 이제 준공이 되는데, 뭐 그때 이제 애기 엄마가 12월 한 20 며칠 정도 되면 이제 또 출산을 하거든요. 출산하고 하면은 당연히 애기도 어리고 하니까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27년도 한 7월? 8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가면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이랑 투인원으로 해가지고 집에다가 좀 큰 거 해가지고서는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기도 무선 청소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 하면 또 이렇게 또 TV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TV도 좀 큰 거 정도 이렇게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겠죠.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부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여유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 애기 엄마가 여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여보, 이거 융자 갚는데 써. 이렇게 막 탁탁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맙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일하는 거를 보면 그 좀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한국 와가지고 일하는 거 그런 거 볼 때도 정말 와이프한테 받아 쓰는 것도 고마우면서 미안하기 때문에 또 제가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와이프한테 조건 없이 제가 이렇게 막 뭐 생활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선물하라고 뭐 돈 줄 때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유대감, 그리고 뭐 신뢰, 이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도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처가에 돈 쓰는 것도 저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쓰는 거, 저희 어머니한테 쓰는 거, 그런 거를 아까워해 보질 않아요. 더 사주면은 더 사주려고 많이 하지, 아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국제 결혼하시는 신랑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국 물가와 베트남 물가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신부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 한국에 맞는 생활비와 용돈을 주셔야 돼. 네. 30만 원, 40만 원 이거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 한국 여자와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생활비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돈을 딱 줬잖아요. 그죠? 돈을 주면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절약하게 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내 여자가 정말 필요한데 딱딱딱 쓰는지 불필요한데 쓰는지, 그거를 생활 환경만 딱 보더라도 쉽게 캐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해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말할 게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못마땅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고치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왜?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신부도 마찬가지야. 나를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아지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남자, 여자 없고 부부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이렇게 전원주택을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도 저희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방학 때 장기간 거주할 때 우리가 또 편하게 쓰려고 제가 이 전원주택 짓는 거에 큰 돈을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